네, 선박을 움직이는 항해사와 기관사를 해기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배출한 해기사가 1,640여 명인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 가까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처음으로 해기사가 부족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자칫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한국해기사협회장과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항해사, 기관사를 해기사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이제 업무와 역할, 해기사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해기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선과 상선 해기사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해운에 대한 얘기니까 상선 해기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는 선장과 항해사는 선박의 운항과 화물 관리, 예. 안전 관리에 치중을 하고요. 기관장과 기관사는 선박에 있는 모든 기기와 설비를 관리를 하는 것이 기관사들입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보면 해기사들은 우리나라 해운 물류의 가장 최전방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떠서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의 배 운항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역할이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해기사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기사가 수치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과 부족하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으로 봐야 될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선 해기사의 경우 선박이 연 평균 2.5% 늘어나는 데 비해서 예. 해기사는 평균 4 내지 5% 정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외에 나가 있던 해기사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서 매우 있었으나 네. 이제는 그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네. 좀 더 내용적으로 보면은 경력이 아주 필요한 경력이 많은 상급 해기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3급 해기사라면 이제 급수를 말씀하는. 급수를 하면 이제 선장과 예. 1등 해기사, 기관장과 1등 기관사, 네. 최소한 생산 경력이 한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네. 중추적인 역할은 이 해기사들이 부족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고 연안선인 경우에도 평균 나이가 60세에 가까울 정도로 네.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서 예.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해기사 인력 구조도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처럼 돼 있군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연령별로도 그렇고 직급별로도 그렇고. 지금 해운업이 이제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그렇습니까? 일단 해기사는 국제적으로 이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반드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정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선박의 출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나 그럴 경우는 드물고요. 모자라는 경우에는 네. 다른 데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좀 질이 떨어진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선박이 자동화되어서 네. 숫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선원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항 원가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요즘 강조되는 것이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연료의 절감이라든가 네네. 그다음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각 나라의 법들을 지키면서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에 있어서 해기사가 품질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지금 됩니다. 해운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 IMO에서 계속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들도 있고요.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선박 출항 수요에 맞춰서 이 정원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할 때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예 출항을 못합니다. 아예 배가 나가지 못한다고요. 예,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국제법상 그렇게 예,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내 부족한 해기사를 해외에서 외국 해기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력이 많은 상급 해기사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데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원가 면에서나 네. 품질 면에서 대체되기가 힘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이 있는 주로 이제 2등 항해사나 3등 항해사, 2등 기관사나 3등 기관사에는 이미 외국 해기사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와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상급 해기사인데 그 키워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밑에 뿌리를 든든히 다져야 되는 것이고 예. 고령화 됐으니까 이제 많이 빠져나갈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인력으로 순수히 해내야 예.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지원을 안 한다는 건가요? 지원을 안 하기보다는 이 선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굉장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회하고 떨어져야 되고 가족하고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도 요즘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육상에 있는 것처럼 뭐 마음대로 인터넷이 뜬다든가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요즘- 제한적이군요. 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소통을 중요한 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네네. 사회. 그 업무적 특성과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 회장님, 그 한국의 선원들이 나가면 더 오래 있다고 해요, 해외보다.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출항을 했을 경우에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기간이 외국 선원 운영되는 것보다 예. 그거는 휴가를 받는 최소 승선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8개월을 타야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런 어려움을 겪어갔기 때문에 네. 뭐 유럽의 경우에는 4개월 타고 4개월 휴가, 때로는 3개월 타고 3개월 휴가. 이렇게 해서 생활 자체를 육상과 아주 유사하게 끌어감으로써 해기사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예. 관건이라고 봅니다. 해기사는 국가 비상사태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승선 환경을 빨리 좀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건희 한국해기사협회장과 함께 내용 알아봤습니다.